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문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세 강에 걸쳐 가지고 문법편 명사와 관사 쪽을 좀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까? 자, 아무튼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외에 뭔가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 was terrible 했죠? 자, 지금 at the school이냐 이래 되죠. 이제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the school이라고 하면 관사가 왔을 땐 개체가 돼가지고 요거는 학교라는 구체적인 어떤 시설물,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left with few qualifications, 뭔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어쩌다 학교를 떠났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스쿨이 학교라는 공간으로부터 떠났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그죠? 저 학생으로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으로부터 떠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at school 이래 됩니다. 그러면 뭐 많이 봤죠? at the school. 또 at school이 재학 중에 이런 말이 되고요. 또 at the class 하면 뭡니까? 이거는 수업 중이다 이 말이죠. 그죠? 다 이 명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능, 그죠? 그 기능을 갖다가 추상적으로 생각한 표현이다 이래 되죠. 뭐 at the work, 뭐 작업 중이다, 일하는 중이다, at the desk, at table 식사 중이다, at sea 뭐 항해 중이다.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students may be tempted. 자,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막 받는 것도 어쩌면 좀 당연하다. may well이 들어가면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데, 막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유혹을 받는다라는 유혹 자체가 뭡니까? 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니까 부정사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상에서 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죠? 여유를 가지고 정상의 어떤 기쁨을 즐긴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나오는 대로 체크 딱딱 하면서 그 다음 이제 하산하는 형용사 편부터는 나오는 족족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in order to get into, 어디로 들어가다는데 대학 따위를 진학하다 할 때도 get into를 씁니다. 그래서 get into top school이냐 top schools냐 이래 되죠. 그러면 지금 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말이죠. 그 대학에 간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수로 school로 쓰면 뭔가 추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복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의 대학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최고의 대학들을 갖다가 들어간다 이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chools 해가 보통명사로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은 they cut, 뭔가 잘랐는데 enormous blocks, 거대한 덩어리들이죠. 그죠? 그래 보면 이제 바위 덩어리 이래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덩어리인데 덩어리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재질은 석재였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위 덩어리들을 갖다가 다시 잘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out of his side, 언덕면에서 뭔가 거대한 바위 덩이를 잘랐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blocks of stone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a piece of paper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a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two cups of water 이런 거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물과 종이라는 하나의 재질을 담고 있는 사물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물 2잔, 종이 1장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복수로 나타낼 때는 앞에 이렇게 조수사를 사용해 가지고 개체화한다라는 거. 개체화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He followed a cold trail. 아주 추운 시골길을 따라 걸었다 이 말이죠.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hard ground, 딱딱하게 얼은 그런 땅을 지났어. 그리고 심지어는 even over,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재질을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인 바위 덩어리들이죠. 그죠? 개체, 사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stones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의미는 바위들입니다. 바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번은 most of them were. 자, 이제 5번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본고사 시절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 어떤 귀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귀족.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는 먼저 의미적으로 보면 nobility는 주로 이제 중앙귀족입니다. 중앙귀족. 그리고 gentry 하면 우리가 뭐 신사라 그러는데 타이틀가 붙습니다. landed gentry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향신이라고 그럽니다. 고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토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호. 중앙귀족과 뭐 지방귀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어쨌든 이게 이제 the nobility 여기다가 the gentry 이렇게 붙거든요.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습니다. 우리 또 police형이라고 많이 하죠. police도 있고 다음에 the peasantry도 있고요. peasantry 요 RY가 뭐 집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 peasant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peasant 이렇게 policeman, a policeman 이라죠. 요즘은 뭐 여경찰도 있으니까 policewoman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뭐 the aristocrat 이런 것도 있습니다. aristocracy. 요거는 귀족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을 한 명의 귀족을 이야기할 때는 aristocrat이랍니다. 요 at가 이렇게 붙을 때는 뭔가 개체면서 주로 사람 혹은 사람의 기능을 하는 어떤 사물. 우리 오토마타 뭡니까? 그 은행에 가면은 자동 인출기 있죠, 그죠? 그것도 오토마트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 뭐 과거 소비에트, 소련 공산당 그 시절에 자주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용어가 테크노크라트입니다.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 전문직에 그죠? 고급 관료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토크라트 이런 어떤 표현에서 그게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nobility 있고 gentry 있고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쌤도 하도 오래 안 봐가지고 이 내용을 한 5개 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정도 해놓고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구조를 앞에서 했죠. 그죠? 앞에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세의 이 신분사회에서는 이런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엄격했고 또 이 계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들의 이 의미와 그대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정관사들을 통해서 귀족층이다, 향신층이다, 농민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다른 계층과 뚜렷하게 구분되죠. 그죠? 구별되죠. 그죠? 그래서 정관사 이것이 그런 분리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전체 특성을 갖다가 한데 모아서 표현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게 곧 더 플러스 보통명사를 더 펜을 갖다가 펜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고 더 플러스 형용사의 더 그 기능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나타내는 이런 용어들 이건 귀족층이고 이건 향신층이고 여기는 농민층이고 이것도 귀족층이죠. 요 에리스토크라트는 아마 히랍 시대의 어떤 그 귀족 그쪽에서 이렇게 좀 파생되어 내려온 의미인 듯 합니다. 근데 그럼 폴리스는 무슨 이 계층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아미, 그죠? 군대도 그러면은 하나의 층이 아니냐? 현대적 어떤 시각에서 보면요. 이 현대 시각에서 보면 이 폴리스가 무슨 계층이냐 했는데 중세 사회의 경찰은 엄연한 하나의 세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녀석이라면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말을 녀석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이 귀족층을 갖다가 지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the police라고 이렇게 지금 정관사 더가 붙는데요. 그럼 아미는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아미는 어떻습니까?
귀족층부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심지어는 노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이 아미가. 군대니까. 그래서 아미는 계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관적서가 the army 씁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적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 다만 군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 집합체로 단위로 표현할 때 the army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어휘들과는 다르게 역사성, 즉 계층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건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래 놓고 이 대부분 다 또 있네요. The clause, 성직자층, the clause. 이게 대부분 복수로 쓴다, 복수로 쓴다라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도 전부 복수로 사용되는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꽤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과연 복수로만 쓰느냐?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용어들은 무슨 명사입니까? The clause, 성직자, the clause, 성직자층입니다. 혹은 뭐 성직자 뭡니까? 종교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the clause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다양한 성직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추경에서부터 주교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그래서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사람을 갖다가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수보다. 이 말에는 뭡니까? 선생님, 이 말에는 단수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죠. 왜? 집합명사니까. 그러면 이 성직자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을 이게 속해 있는 복수의 원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층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히 단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성직자들을 갖다가 인식할 때는 복수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구성원소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뭐 성직자들 혹은 향신들, 귀족들이 어떻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the clause is against 그냥 간단하게 써봅시다. against the law 이렇게 해봅시다. the law. 그러면 지금 여기 is를 썼죠, 그죠? 성직자층은 그 법률에 반대를 하는데 while 반면 the medical world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의료계입니다. 의학계입니다. is for it. 이때도 이건 찬성한다는 의미죠. 반대한다, 찬성한다. 근데 이 단수 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단수 동사를 보는 순간에 이 단수 취급했네. 또 medical world 단수 취급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즉 성직자층이라는 하나의 계층과 의학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집단을 단위로서 대립시킨 겁니다. 대립시킨 거.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성직자층은 그 법률에 반대하는 반면 의학계에서는 찬성하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The College라는 하나의 집단과 The Medical World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이렇게 대립시킨 겁니다. 이 안에 뭐 구성원들이 어떻다, 의학계 구성원들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단수로 쓰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법률이 뭐 어떤 법률이겠습니까? 뭐 낙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죠? 낙태를 갖다가 뭐 허용하는 법률하면 성직자들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의학계에서는 뭐 사정 변경의 어떤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정이 변했으니까 이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대립할 때, 즉 하나의 집단, 계층과 즉 하나의 또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단수로 쓴다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poultry 해갖고 가축류, 가금류가 어떻고 people 이런 것들은 정관사 없이 복수로 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people 했습니다. 사람들 정관사 더 쓰겠습니까? people이 누굽니까? man and women이고 persons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계층에 속하고 다양한 계층에 속하고 수많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뭐라고 정관사투로 이렇게 딱 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금류, 가축류 할 때도 많죠. 그죠? 집에서 기르는 개, 소, 말부터 닭, 금류로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금수 하니까. 그죠? 금이니까 주로 날개 달린, 그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닭도 있을 수 있고, 오리도 있을 수 있고, 칠면조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체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 붙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리딩을 하다가, 옛날에 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단수로 썼지? 이 복수로 분명히 쓴다 했고, 시험 문제도 엄청 자주 나왔으니까. The police is, the police are. 무조건 police are 였습니다. 근데 the police is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표현할 때는 the police is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tiger냐, a tiger냐 is a large, fierce animal. 이 지금 종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종류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느낄 수 있겠죠. belonging to captain family. 저 고양이과에 속하는 아주 덩치가 크고 사나운 동물이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이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종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집합이죠. 집합.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체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tiger라고 써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the tiger 해도 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the tiger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라는 어떤, 우리가 호랑이라면 호랑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세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다 느낌이 오는 the tiger고, a tiger는 그냥 호랑이 한 마리를 any tig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farm, 그 회사는 does most of its business,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do hairs 하면 머리를 어떻게 손질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듯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뭘로 한다? 메일로 한다. 텔레폰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화로 한다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냥 by telephone입니다. by the telephone이 아니고요. 왜 이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by car, 또 by plane, airplane, 그죠? 그 다음에 on foot도 있었고, 우리 by auction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auction. 그 다음에 by 또 check, 그죠? 이 반대는 현금으로 할 때는 in cash입니다. 이때 이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물이자 방식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by는 지금 쌤이 이게 with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뭐에 의해서 뭐뭐를 이용해서, 그죠?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속내주기에서 상세하게 구분해 놨고요. 어쨌든 지금 이 by를 쓰면서 뒤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뭘 생각한다? 그 기능을 갖다가 생각한다. 즉, 자동차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메일은 뭡니까? 관사가 빠졌을 때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메일, 즉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by the mail 하면 구체적인 어떤 메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메일이 전체로 사용하고 이래 복수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앞으로 그냥 males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편물이라면은 우리가 우편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물이라면은 그 안에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우편물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많은데 메일도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 가지고 우편물하고 같은 인식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또 메일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당신이 보내온 그 메일이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I'm not prepared to discuss.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 그랬죠? mention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over the telephone. 이때는 왜 the telephone을 쓸까요? 이때는 구체적인 기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개체입니다, 개체. 아니, 그럼 여기다가 by telephone 하면 될 텐데, by telephone 하면 요래 가야 됩니다. 요거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over가 왔기 때문에, over는 구체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전화를 할 때, 전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전화 밑에 있죠, 그죠? 이런 어떤 위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it. 하고 over a cup of coffe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 한 잔 즐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over도 어떻게 보면은 over the telephone과 같은 공간성을 갖다 인식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over가 또 보면 살짝 좀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갖다가 지배하는 느낌으로 우리 차 한 잔 희롱하며 이런 말 있죠. 송강의 송강정철의 장진주사입니까? 장진주에다가 쌀을 붙인 거니까. 곤나무 가지 긋고 수놓고 먹으리라. 이런 식으로. 잣나무 가지 긋고 수놓고 먹으리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글에 나올 때 보면은 뭔가 이거 즐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인간의 어떤 좀 나쁜 심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을 좀 가지고 노는,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런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간적으로 보면은 차 한 잔 두고 바로 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화기도 과거 전화기 항상 들면은 항상 토킹하는 자기 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텔레폰이라고 하는 어떤 전신 수단,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화기를 하나 이용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over a cup of coffee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she's rich. 그녀는 부자고. Now you say. 근데 네 말이 말이야 또 she is into the bargain. 거기다가 덤으로라고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렇죠? bargain이 덤으로 into the bargain. 그다가 덤으로 그게 더해서 그녀는 미인이다 이래야 되니까 beauty 이렇게 개체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이 beauty가 왜 미인이냐? 앞에 나오는 여성을 갖다가 받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따라서 미인이다 이래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the pen, the sword 했을 때 그 자체가 펜의 힘, 칼의 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mighty 때문에 the pen이라고 추상적으로 뭔가를 이미지화 시키고 the sword라고 뭔가 이미지화 시킨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 이래 되는 거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record already proved. 자, 그 레코드는 레코드 음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음반은 그리고 may well start a trend. 아마 트렌드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음반인 것 같습니다. 이 음반은 뭡니까?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작품이었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역시 레코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성공적인 작품, 즉 하나의 개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이미 성공으로 드러났다 하니까 개념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our success는 앞에 나온 대로 레코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 she was one of the most brilliant mind냐 of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가장 명석이었던 뛰어난 그런 어떤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래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mind라고 했을 때 복수가 왔다라는 것은 개체로 표현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냥 마인드로 쓰인 건 그 자체의 의미, 정신, 마음 이런 의미고. 그러면 왜 이제 복수를 썼느냐 마인드에, 즉 뭔가 생각을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죠? Not a soul, 그죠? Not a soul was to be seen, 그죠? To be, be 플러스 투부정사 용법. Nothing was to be seen but what is. 앞에서 나왔죠. What is 할 때. 뭐 이렇게 on the street 이랬을 때. 이때 soul이 추상명사로서 영혼이죠, 그죠? 근데 뭔가 영혼과 관련된 하나, 영혼과 관련된 하나의 어떤 개체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서구 중심에서 영혼을 누구만 가지고 있다? 인간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존재하니까 사람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글에는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 똑같습니다. 뭔가 생각을 가진 사람, 생각을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brilliant, 아주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래 되죠. 개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arriet, head, head냐, head냐 이래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hand를 이야기했죠. hand가 솜씨, 그죠? 뭐 도움 이런 식의 본래 고유한 손의 어떤 형체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의미로 전용이 될 때는 이 자체는 추상명사인 겁니다. 추상명사. 이거는 그전까지는 반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쌤의 로직으로는 이것은 이런 의미로 돌아왔을 때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솜씨, 도움. 그런데 hand는 왜 붙느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some, hand 이런 뉘앙스입니다. 또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도움입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움의 행위거든. 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도움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행위다. 개체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쌈의 뉘앙스도 들어있는 겁니다. Please give me a hand of yours. 야, 내 손 좀 빌려줘. 좀 도와줘. 이런 뜻이거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ear 하면 ear for the music. 뭐 또 eye for the pictu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봅시다. 이랬을 때는 뭔가 그 음악을 갖다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 연결시켜 보면 그죠? 뭔가 그 그림을 미술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안목, 평가할 수 있는 안목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on ear, on eye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독자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구분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쌈의 뉘앙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식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head는 뭐겠습니까? 이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뒤에 피게가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라고 보면 뭔가 숫자 계산에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 능력입니다. head는. 근데 Harriet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독자적인 능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s not facing ground. 이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어서 doesn't get much. 자, 이제 물질명사 쪽으로 갑니다. 빛이 많이 안 들어와.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서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darkness하고 이렇게 대비를 서로 시키고 있죠. 그죠? 빛과 어둠. 굉장히 추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light입니다. 근데 밑에를 보면 she could see the city. 자, in the distance. 멀리서 이래 됩니다. 요거는 at a distance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지금 쌤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멀리서, 요거는 좀 떨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뭔가 보죠, 그죠? 보는데 도시에 뭐겠습니까? 도시에 불빛이 딱 하나 있습니까? 물론 하나만 딱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시는 많은 불빛이 휘황찬란하죠. 여기도 봐도 불빛, 저기도 봐도 불빛. 뭡니까?
lights. 그죠? 이게 도시의 불빛들을 갖다가 멀리서 볼 수 있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a slice of lemon in your tea? 이랬죠.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뭐 레몬 한 조각 넣어 드릴까요? 이런 의미죠. 그죠? 차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레몬은 분명히 이게 있는데, 그죠? 형체와 부피를 갖춘 구체적인 어떤 개체인데, 사과도 개체인데 이래 생각하죠. 그죠? 그게 뭐 이 책 이름을 쌤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뭐 애플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책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예, 그런 이제 책들이 뭔가 원리적으로 영어 학습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의 산물입니다. 그때 애플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애플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과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an apple 이렇게 해야죠. 이러면 구체적으로 사과 한 개입니다. 그냥 애플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과의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뭘 할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 뭐 사과즙을 얼마 넣고 뭐 어떻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재료입니다. 재질을 쪽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명사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에 레몬이라는 이 물질을 갖다가 좀 넣겠냐, 그 물질을 담고 있는 조그만한 한 조각을 넣어줄까,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다 a slice of apple 해도 똑같습니다. 사과즙 좀 넣어줄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잘라가지고 밑에 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밑에 거하고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I pressed the juice of half, 요 지금 a melon입니다. half a melon. 그죠? 이때는 분명히 멜론이라는 것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요 하나 개체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게 half a melon. 이게 half a lemon이 아닙니다. 뭔가 재질을 갖다가 뭔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나옵니다. 배수와 분수 부분은 반드시 이 뒤에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의 몇 배, 무엇의 몇 분의 몇, 무엇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뒤에 halved, doubled 이런 내용 아마 예습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정해지지 않는 걸 반을, 이거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레몬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의 반이라고 잘라야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막연하게 레몬이라는 어떤 그런 과일의 어떤 성분을 가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개체입니다. 개체. 자, 그 다음에 이제 17, 18번은 집합명사 쪽입니다. 자, 군집명사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jury is still, 여전히 out. 지금 out 됐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대부분 배심원들이 뭡니까? 미국의 영미법에 따르면은 배심단들이 이제 착석을 했다가 뭔가 서로 토의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밖을 나갑니다. 밖에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그걸 뭐 평결이라 그럽니까? 평결을 갖다가 내릴 때는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 나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직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표현에서 배심원이 어떤 그 안에 속해 있는 각 구체적인 배심원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소송 절차에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배심원이 있고, 다음에 뭡니까? 원고 쪽, 형소 절차 같으면 이게 검사가 있을 테고, 피고하고 또 이게 변호사가 있겠죠, 그죠? 변호인이. 그러면 이렇게 한 행위 주체 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is 이래 가는 겁니다. is. 즉 배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말이고, 다음에 the jury heard evidence from defense witness. 자, 배심단은 이제 듣습니다. 뭘? defense witness는 피고 측 증인이죠, 그죠? 피고 측 증인의 어떤 증언을 갖다가 경청했다 이래 되죠. 이때는 그러면
배심단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듣습니까?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배심원들 각자가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떤 결정을 딱 내릴 때는 이 결정은 이게 뭐 5대 7이 되든 9대 2가 되든 어쨌든 결정이 딱 나면은 이 소수 의견은 여기에 파묻혀버리고 오로지 배심단 자체에 단 하나의 의견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또 당연히 단수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I have a key hint.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 For anyone who tries. 자, tries. 자, 뉴턴입니까? 자기가 직접 뉴턴이 되겠다. 우리말로는 뭐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도 뉴턴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뉴턴과 같은 능력과 과학적 능력과 자질, 통찰력을 갖춘 과학자겠죠. 뉴턴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체화돼서 드러난 구체적인 한 인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써서 개체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뉴턴 자체는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they paid interest. 자, interest 이자할 때는 an이 온다 그랬죠. in이 오면 관심, 이해라 그랬습니다. their loans. 자, 그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요거 단위 척도입니다. 기준 뭐라 했습니까? a year가 아니고 the year라 그랬죠. the year. 즉 the month, the week 다 더 붙죠, 그죠? 그래서 뭔가 1년, 연 단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한 해 단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by the year. 왜? 연, 월, 주, 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오전, 오후, 저녁으로 시간을 갖다가 나눠 놓은 것처럼 편의를 위해 가지고 어쨌든 나눠둔 것으로 그 사회성원들,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자, 그 다음에 is the shop to of the pub. 뭐 선술집입니다. 선술집. 자, 방향을 가리켜줘, 그죠? 그러니까 is the shop. 자, 어느 쪽으로 방향 to 방향이니까 left입니다. To the left of the pub 이래 가는 겁니다. 뭐 the right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방향. 다음 visit your dentist twice. 자, 이거는 한 해에 그죠? 하니까 per year 이래 되죠. 자, for a checkup 뭔가 검사를 위해서 한 해에 두 번은 일단 치과를 갔다가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I realized that I had gone. 자, 내가 뭔가 잘못 지금 들었다 이러더니 뭔가 내가 지금 뭐 하여튼 잘못한 것 같다. 이 자체로는 방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뭔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흑이다, 백이다. 그죠? 서로의 개념이 상대방을 갖다가 서로 규정하고 제약하는 겁니다.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쌤이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랬죠? 상호제약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제약에 의해서 그 대비되는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써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에서 3강 동안 한 내용과 여기 나오는 문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또 구석구석 쌤이 조금 이렇게 첨가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보십시오. 쌤 강의 그냥 한번 듣고 그냥 DVD 전부 다 어디 탁 이렇게 모셔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이 꺼내 가지고 돌려보고 그래서 사실은 야, 몇 강에 DVD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좀 참고 이야기지만 쌤이 그냥 날필로 막 그 유승펜으로 적어놨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DVD에 담겨 있는 파트하고 강의하고 제목하고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볼 때 쉽게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해에서도 아마 명사관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독해를 통해서 또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